안녕하세요. 자본주의에서 조기 은퇴하고 싶은 굴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수 매도 규칙을 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TQQQ랑 QLD 매매 현황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 매수 매도 관련된 영상만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타임라인 제가 세워 놓을 테니까요. 그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장은 애플의 그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비싸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품 가격을 올리겠다. 이 발언 때문에 하락을 했던 게 다른 빅테크들도 동조를 해가지고 이 AI 투자 규모를 줄이겠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그런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5% 정도 하락하면서 나머지 지수들이 따라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미국 주식 중에 그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거의 6.7%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식인 샌디스크도 10%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 있는 메모리 업체를 매수하기도 했고 대규모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래의 가치까지 감안한다고 하면은 지금도 사실 높다라고 저는 보긴 하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감안이 된다라고 해도 이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너무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마이크론이나 삼성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금 거품 낀 주식들이 있어가지고 하락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추가로 하락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나스닥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갭 하락했다가 상승 마감한 걸로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어제보다는 더 하락한 채로 마무리했습니다. TQQQ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일분봉으로 봤을 때는 장 시작하기 전에는 거의 70달러까지 내려갔었다가 장 시작하고 나서 뭐 무슨 뉴스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뉴스를 거의 안 챙겨봐가지고. 그래서 장 시작하니까 다시 회복을 했다가 뭐 이제 이거는 그냥 변동하는 거죠. 하다가 장 막판에 다시 거의 원점으로 돌아오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보유한 203주의 TQQQ의 원화 평가 손익은 마이너스 161만 원입니다. 매도가 없었으니까 업데이트 된 거 없고요. 누적 선익도 업데이트 된 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주 장 시작되면은 1% 수익인 80.3달러에 매도 걸어 넣을 거고요. 3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64.03달러에 지정가 매수 걸어 넣을 생각입니다. QLD 같은 경우에는 기본 매수 한 주에 21선 아래에 있으니까 추가 매수 한 주, 그리고 다음 장에 나온 CNN 공포 탐욕 지수가 극도의 공포 구간이기 때문에 한 주 더 추가 매수해서 총 3주 매수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53주의 QLD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CNN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랑 마찬가지로 25의 극도의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나스닥 기준이니까 S&P 500 기준이니까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수가 변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겁니다.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느끼는 거는 뭐냐? 여기서 더 떨어지게 할 만한 더 큰 하락이 발생할 거니까 이게 조정 안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의 주제죠. 우리가 매수 매도 규칙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제가 엊그저께 잠을 자는데 저희는 이제 총 3인 가구고 잘 때 다 큰 방에서 자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냐? 먼저 이렇게 퀸 사이즈의 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저희 부부가 자는 퀸 사이즈 침대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가 저희랑 계속 자는 버릇을 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혼자 못 자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자야 되는데 예전에는 퀸 사이즈라 하더라도 3명이서 자기가 어렵습니다. 뭐 어떻게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자면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꼭 자면은 이거를 방향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자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해요. 퀸 사이즈라 하더라도. 그래서 계속해서 거실에 바닥에서 이제 이불을 깔고 잤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허리도 아프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 어차피 나중에 아이도 자기 방이 생기면은 침대가 필요하니까 이 똑같은 브랜드의 침대인데 이 싱글 사이즈의 침대를 하나 더 사가지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여가지고 이제 아이는 엄마랑 옆에서 자고 싶어 하니까 아이랑 엄마랑 퀸 사이즈에서 자고 저는 이 싱글 사이즈에서 혼자 잡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는 자면은 계속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엄마 옆에서 자다가도 어느 순간 이 침대 거의 중간에 걸터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자거든요. 그러면은 이 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이렇게 남는데 저는 이 거의 반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엊그저께는 유독 심하게 애가 자가지고 거의 뭐 3분의 2까지 제가 자리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거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애 자고 있는 거 사진을 찍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온 다음에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제 엄마한테,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할머니겠죠. 할머니한테 그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할머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뭐 당연한 거지만은 그냥 이 손녀가 하는 행동이 마냥 귀여우니까 뭐 아들이 뭐 불편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좋아했겠죠. 웃었겠죠.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인데 만약에 제가 뭐 수학여행을 가가지고 다른 친구랑 잠을 자는데 이렇게 당해가지고 사진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엄마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물론 그냥 덤덤하게 야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좋고 나쁜 한쪽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셨겠죠. 왜냐면 아들이 이렇게 불편해졌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상황 자체는 똑같은데 이미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르고 아들이 불편하고 안 하고를 따지지 않고 이미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고 반응을 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매수 매도 계획을 세우지 않고 매매를 해버리면은 우리 딴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당시에는 이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할 때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아, 이게 떨어지는 기세가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이게 더 떨어질 거니까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해가지고 이 돈으로, 그러니까 달러로 바꿔가지고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이게 더 떨어지는 순간에 그때 다시 매수하자. 이게 더 수익이 좋을 것이다. 이런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매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매도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유를 갖다 붙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 매도에 대한 정확한 규칙을 세우지 않고 매매를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뇌동 매매를 하게 되어버린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폭락할 것 같다라는 시점이 사실은 거의 바닥인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아니면은 우리는 뭐 요만큼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 정도만 하락하고 다시 반등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매수 매도 계획이 없이 매매를 해버리면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다. 근데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예시가 조금 그냥 너무 개인적인 경험이고 비과학적인 예시라서 제가 과학 실험에 대한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실험이냐? 우리 뇌는 하나가 아니죠. 정확히는 이렇게 좌뇌, 우뇌가 있고 여기 사이를 연결하는 뇌량이라고 하나요? 뇌에 다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질병적인 이유 때문에 여기가 선천적으로 끊어진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인위적으로 수술을 해가지고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 데려가지고 실험을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른쪽을 쓰는 거, 오른쪽 손을 쓰는 거는 사실 오른쪽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좌뇌, 그러니까 반대쪽 뇌에서 명령을 내린다라고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과학 상식이니까.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느냐? 그럼 마찬가지로 눈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눈이 오른쪽 뇌랑 연결된 게 아니고 이렇게 반대쪽 뇌에 연결이 되어 있고 왼쪽 눈은 오른쪽 뇌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실험이냐? 이 방향은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한쪽 눈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메시지를. 예를 들어서 저기 옷걸이에 가서 패딩을 입으세요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한쪽 눈에다만 보여줍니다. 이쪽 눈에 안 보여주고.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명령이 갔으니까 이 사람이 옷걸이로 가가지고 패딩을 입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좌뇌랑 우뇌랑 하는 역할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 중에서 어느 한쪽이 이제 이유를 갖다 붙이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이 메시지를 본 뇌가 이 이유를 갖다 붙이는 뇌가 아니고 이 반대쪽이 이유를 갖다 붙이는 뇌라라고 하면은, 이 사람한테 이 메시지를 보고 패딩을 입은 사람한테 왜 당신은 갑자기 패딩을 입었어요? 지금 날씨가 이렇게 춥지도 않은데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날씨가 추운 것 같아서요. 뭐 이게 제가 단적으로 예시를 드는 건데, 그냥 그 상황에 맞지 않은 그냥 어떠한 이유를 그냥 갖다 붙인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원래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좌뇌 우뇌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메시지를 이쪽에서 보면은 이 반대쪽 뇌도 알아요. 아, 이래서 얘가 패딩을 입었구나 라고 아는데, 이 뇌량이 끊어진 사람은 이 반대쪽 뇌가 왜 이 사람이 패딩을 입었는지 메시지를 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입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아무 이유나 갖다 붙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진짜 합리적으로 뭔가 근거가 있어가지고 어떤 의사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이미 우리는 의사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유를 갖다 붙이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매도 규칙을 세우고 매도를 해야만, 매매를 해야만 뇌동 매매를 피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